안녕하세요. 고창섭 PD입니다. 오늘 미래 컨텐츠는 스타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아니군요. 예. 아, 이 서비스네요.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링크 얘기는 아마 전에도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국내 스타링크 서비스가 진출한다고 해서 어, 되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스타링크가 뭐냐 그러면 저궤도 위성, 이제 위성을 저희가 쏘올려서 통신 뭐 이런 거를 할 때 위성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저궤도 위성을 뭐 10,000개가 넘게 쏘아서 이거를 이용해서 통신, 그러니까 5G 정도의 속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무선이라든지 그다음 뭐 유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 무선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게 기지국을 막 촘촘히 세우긴 좀 어렵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위성 방송도 그렇고 위성 통신도 물론 사용을 저희가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유선, 무선 이런 통신을 할 때 위성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서비스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국내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상황이 아닌데,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좀 관심도 받았지만 이게 한국 시장에서 뭘 한다는 거지?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로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뭐 약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상상력을 더한 건데, 아니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 CEO기도 하고, 네, 스페이스X라는 우주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게 나름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 거죠. 그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저궤도 위성을 촘촘히 이어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위성 서비스니까 아무래도 띄워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한국 시장에도 뭐 그냥 당연히 뭐 진출을 할 수도 그 중에 하나로. 근데 한국 시장에서 많이 사용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6G, 5G가 아니라 이제 6G 얘기를 하는 분도 여기 상당히 많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6G라는 게 5G도 솔직히 막 이제 나왔을 때 이 5G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우리 환경이 변하고 미디어 산업이 변하고 컨텐츠 산업이 변하고 뭐 이런 정말 장밋빛 전망, 원래 기술이 나오면 장밋빛 전망이라는 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실망을 했죠. 많은 분들이 5G 나왔는데 뭐 이용할 때가, 아니면 4G 때 그 사실은 저희가 이미 동영상 서비스를 유튜브나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봤기 때문에 5G 와서 조금 더 빨라지는 정도? 그러면 5G에서 특별하게 뭐 이런 서비스 AR, VR, 그다음에 앞으로 뭐 어떤 서비스가 되면 뭐 이게 뭐 지연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자율주행 차에 어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결국은 6G에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4G 지나서 5G 얘기에 너무 저희가 막 그 장밋빛 전망을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고, 심지어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던 통신회사들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해서 우리가 5G를 쓰고 있지만 4G 때하고 크게 다른 거를 못 느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6G 얘기를 하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하는 또 이거 요금이나 올리려고 저지랄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6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기술의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얘기가 제 장황해졌는데,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뭐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일종의 뭐 한국 시장도 진출해서 뭔가를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고 한다라는 것 플러스에다가 6G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 위성을 많이 띄워놓으면 띄워놓을수록 6G를 하는 그 회사, 그 위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건 6G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다.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G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고, 사실은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타링크가 뭐 이런 걸 국내 시장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6G 시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저희가 조금씩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책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6G에 대한 준비를 해야 우리가 통신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서 미국이 5G 장비 시장이 화웨이라든지 이런 중국 그 기업체들이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는 거를 넘어가서 하려고 통신 시장을 전 세계 통신 시장을 미국이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랜이라는 기술 표준을 내세워서 통신 장비가 아니라 통신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6G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6G의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될 거고, 그 와중에 한국이 6G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시장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질 수 있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스타링크로 뭐 얘기가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6G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될 때인 것 같고,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위성과 6G로 인해서 앞으로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국제 통신 시장이나 국제 컨텐츠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면서 들었고, 이런 6G와 위성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늘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